2020년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재택근무가 강제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기업의 다양한 업무가 빠르게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어차피 실현될 수밖에 없는 미래의 기술 생태계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공급되었고, 특정 분야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인력 확충을 했으며, 심지어 과잉 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1월 말에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생태계의 급속한 확산과 발전은 다시 한번 고용시장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 인력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방식과 심지어 직무 구조의 근본적 변화까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파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으며, 고용시장의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챗GPT가 발표된 2022년 말부터 2024년 중반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기술 산업은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해고했는데, 그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후 경기 둔화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의 해고가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환이라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쇼피파이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토비 리트게가 2023년 초에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새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 AI로 대체 불가함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상으로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파장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업계를 넘어 전통적인 전문직 분야에서의 고용 관행과 인력의 수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화이트 칼라 직종의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문직은 소수의 상위 전문가를 다수의 하위 직급의 인력이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바로 이러한 피라미드의 하단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여 기업의 인력 구조 자체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사의 업무 중에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과거의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던 기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내 빅4 회계법인들은 최근 2년간 신입사원의 채용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회계법인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계 지식이 풍부하면서 꼼꼼한 성향의 인재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잘 활용하여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고차원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단순 회계 처리에서 고급 컨설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업계도 AI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조사, 서류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법률 문서 요약 등 초급 변호사나 법무보조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도구는 방대한 양의 판례, 법령, 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 과거에 수십 수백 시간이 걸리던 단순한 작업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들은 신입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일부 로펌들은 신입사원의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변호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고도의 전략 수립이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 또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 실무자에서 전략적인 컨설턴트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법률 자문 챗봇이나 자동화된 계약서 생성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인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의 대형 은행들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천 명 규모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AI가 데이터 분석부터 거래 예측, 리스크 관리, 고객 응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존 직원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과 전략적인 의사결정, 고객 관계 구축 등 인간 고유의 고부가가치 업무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전통적인 직무가 축소되는 가운데 AI 시스템 관리와 금융 통합,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AI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금융업계의 인력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단순히 인력 감축을 넘어 조직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효율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민첩성을 높여 AI 기술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소규모 팀을 이끌던 관리자의 약 35%를 줄여 조직을 간소화했고, 이를 통해 더 빠르게 판단하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입니다.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 직원들에게 AI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AI를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생산성 향상, 의사결정의 고도화 등 AI를 통한 혁신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인력 감축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AI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 구조 개편은 장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가
초급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젊은 인재들이 현장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경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기존의 인턴십이나 도제식 훈련과 같은 인재 육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오직 단기적인 효율성만 추구하게 된다면 미래의 숙련된 중간 관리자나 리더급 인재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다시 말하면 인재 파이프라인이 단절되는 현상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능력 있는 중간급 인재에 대한 또 다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직원들을 재훈련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고용 유지를 동시에 꾀하는 균형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즉 AI의 발전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 ATM, 즉 현금 자동 인출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단순히 현금 입출금 업무를 자동화하는 ATM이 은행 지점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TM의 확산으로 은행 지점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졌고 고객은 24시간 편리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원들은 단순한 현금 업무에서 벗어나서 금융 컨설팅, 투자 상담, 새로운 상품 판매 등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점당 인력은 감소했을지 모르나 은행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직군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타자수, 즉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타자기의 소멸로 인하여 언뜻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와 동시에 문서 편집, 데이터 입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무 직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타자수들은 컴퓨터 교육을 통해 사무 자동화 전문가, 전산 관리자 등으로 직무를 전환했고 단순 문서 작성의 역할을 넘어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혁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기존 작업을 소멸시켰지만 더 고차원적인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도 유사한 창조적인 파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분명한 것은 AI가 특정 직업의 기계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AI와 인간의 새로운 협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말 맥킨지 컨설팅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AI 전문가는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머신 러닝 엔지니어, AI 연구원 등이 이에 속하며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며 복잡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AI 혁신을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으며 기업의 AI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로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AI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문가, 디자이너, 금융 분석가, 변호사 등
대부분이 전문적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AI를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하는 집단으로서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AI 시민, 즉 AI 시티즌은 직업적으로 AI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스피커,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집단으로 이들의 AI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높을수록 AI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가속화됩니다. 맥킨지의 이러한 분류는 AI가 더 이상 소수의 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닌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고 키우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비판적인 사고, 공감 능력,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 인간 고유의 소프트 스킬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AI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므로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갖추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